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최근에 전기로 된 이동수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흔히들 이제 전동 땡땡땡이라고 해서 자전거, 스쿠터, 휠 같은 수단으로 대리운전일, 탁송일, 배달, 출퇴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유튜브에도 심심치 않게 사고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전동이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리스크가 큰데 요거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동과 관련된 보험은 왜 가입하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운 손실들을 이렇게 미리 나눠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돈이 한 번에 많이 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생활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명쾌하고 알기 쉽게 전동류의 보험에 관한 것과 사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인 거를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로틀도 있는데 KC 인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PM 규정 속도인 25km를 넘어가고 무게가 30kg를 넘어간다? 그러면 보험이 안 되는 교통법규에 없는 그 카테고리입니다. 교통법규의 회색지대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 번호판을 통해 전동류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로틀이 있는데 PM 규정에 속한다. 그러면은 PM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PM이 아닌 스로틀이 없다? 스로틀을 이제 당기는 거거든요. 이 스로틀이 없고 발로 이렇게 파스라고 해서 페달 보조 장치가 있어요. 요거로 모터를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일반 자전거랑 동일하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요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동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보험이 되는 것들을 구별하면은 기기가 이제 도로교통법, 지방규정의 자전거 기준에 들어가거나 스로틀이 있으면은 전기 자전거로 PM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PM은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고요. 무게는 30kg, 속력은 25km 미만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에서는 KC 인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안 되는 류를 구별하면은 이제 번호판이 없는 전동장치들, 이제 국내 KC 인증과 제조 인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증 개조 차량은 보장의 거부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없는 전기 오토바이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규제 밖에 있는 거를 장점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과 번호판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 보험마다 어떤 혜택이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보험이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무보험입니다. 그냥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냈어요. 대인 사고를 냈어. 역주행하는 이제 할머니를 대인 사고를 내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도 민사도 내가 스스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이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작은 사고면 상관없는데, 상대방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는 아주 큰 책임 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스로틀이 있는 장치는 PM보험이 가능한데요. 대인이나 대물배상, 자기 신체 손해에 대한 상해 진단 치료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보장 범위나 금액은 회사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대인을 강화해 놓은 데가 있고 자손을 강화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씁니다. 교통처리 지원금은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그리고 휴우장애는 1,000만 원 내외, 사망사고 시 비용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비는 금액은 보통 한 달에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무조건 들 수 있으면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일배책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자기부담금이 한 1, 20만 원 내고요. 한 2억 내외의 보장 범위가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이 자전거 운행 중에 기스낸 경우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될 겁니다. 완전 고가의 차량 그렇게 손상 입힐 수 있잖아요. 내 실수로 인해서.
하다못해 이제 내가 일배책을 우리 아이에게 들어놨는데 박물관에서 고가의 뭐 이제 도자기를 건들다가 수천만 원짜리가 깨졌어요. 이런 것들도 일배책에 해당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배책이 아주 범위가 넓고 그리고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내 실손보험이나 종업보험 이런 데 이제 약관을 보거나 특약을 보거나 담당 이제 IC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꼭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M보험과 이 일배책에 관한 얘기를 했었지만 혹시나 우리 대리기사님, 탁송기사님들 중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운전을 탁송보험을 한도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산재보험이라고 몇백 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산업재해 보험인데요. 우리가 손님을 만나러 가든 운행 중에 사고가 났든 또 운행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동을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요.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담당자와 연락하시면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루에 일을 못한 거에 대한 금액과 이런 비용들을 좀 이렇게 충당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전동 장비를 타면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보장 한도는 안 되지만 성능이 높고 이제 위험도를 내가 안고 타겠다. 이거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장 범위 안에서 내가 이제 나라에서 정한 교통법규 안에 안전하게 좀 리스크 없이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거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동류의 보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법규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운행하면서 리스크들을 줄여가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